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출문제집 8페이지. 자, 도시군 계획. 자, 오늘 계획들 싹 보는데요. 자, 먼저 광역도시계획. 자, 요거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그럼 광역도시계획이란 자, 이미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지시하는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자, 오늘 광역계획권. 자, 광역계획권은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의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묶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지시하는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자, 이런 이제 정책을 지시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광역도시계획 일단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묶어가지고 계획권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2개 관할구역을 묶어줬으니까 자 이거를 뭐라 그러면 돼요?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 그럼 뭐 하려고 지정했어요? 광역계획권 지정한 목적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서 장기발전 방향 지시해라. 그래서 이 장기발전 방향 키워드는 기능 분담이죠. 인접한 2개 도시 간에 적절하게 기능을 분담해서 개발. 그래서 똑같이 중복해서 개발하지 말고요. 적절하게 기능을 분담해서 한번 잘 개발시켜보자. 그래서 우리 서울특별시는 수도로서 상업 업무 기능을 집중적으로 담당하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주택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위성도시의 신도시 개발해갖고 서울시의 주거 기능을 분담. 그래서 상업 업무 기능, 주거 기능 이런 식으로 2개 도시 간의 적절하게 기능을 분담해서 발전시켜보자. 이런 취지로 수립하죠. 그 다음에 직장은 서울에 있는데 주택은 분당에 있어요. 그러면 서로 출퇴근하기 좋아야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도로라든지 전철 같은 이런 교통대책부터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도시 개발할 때 보면 항상 교통대책이 먼저 나오죠. 그러면 도로랑 철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반시설이라고 하는데 자, 이 기반시설이 하나의 관할구역이 아니고 2개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게 돼요. 이런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일 때는 광역자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광역 기반 시설 줄여갖고 광역 시설을 배치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 이 2개가 핵심입니다. 인접한 2개 도시 간에 적절하게 기능을 분담. 기능 분담해서 출퇴근하기 좋게 광역설은 어디다 설치해 줄지, 광역설의 배치, 규모 설치. 자, 이런 사항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 지시하는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토지 계획에서 다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죠. 녹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경관 이런 것들은 모든 토지 계획에 다 들어가요. 왜요? 현대 도시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환경 문제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녹지 파괴하면 안 되겠죠. 녹지의 보전. 그리고 이왕 개발할 때는 보기 좋게 개발하자. 주변 경치에 맞게 멋지게 개발하는 것을 경관. 그래서 환경, 녹지, 경관 이런 것들은 모든 토지 계획에 다 들어가요. 광역도시계획이든 도시군 기본계획이든 하여튼 모든 계획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에서 키워드는 이 2개요. 기능 분담하고 광역설의 배치에 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 지시합니다. 그러면 이 발전 방향만 지시하니까 이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해도 직접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토지 소유권을 규제하는 효과는 없어요. 자, 이런 계획을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자, 이런 비구속적 계획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쟁송을 제기해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안 돼요. 이유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했다고 내 토지 소유권을 침해받고 그런 게 없죠. 권리의 침해가 없으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실익도 없어요.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소송 같은 쟁송을 제기해서 다투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고요. 소의 이익이 없다 그래요. 그럼 일단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먼저 광역계획권 요거부터 지정해야 돼요. 이게 선지정이에요. 광역계획권부터 먼저 지정을 해야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 광역계획권은 2개 이상의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자, 전부든 일부든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전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일부, 우리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전부를 포함할 수도 있고 일부, 강남구, 서초구 이런 일부만 포함해갖고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 지정하는데 누가 지정하는 거냐? 지정권자. 자, 이게 광역도시계획에서는 핵심입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만 찾으면 다 논리적으로 풀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광역계획권 지정하는데 모습이 크게 두 개입니다. 먼저 도에 관할 구역에서 광역계획권 지정해요. 이때는 그냥 도지사가 지정. 도 맞춰주면 되죠. 그래서 성남시 옆에 용인시 묶어갖고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럼 성남시하고 용인시 다 어디 안에 있어요? 경기도. 이때는 그냥 도지사가 성남시 용인시 묶어갖고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도에서는 도지사가 지정. 도. 이에 반해서 두 개 이상의 시, 도에 걸쳐갖고 특별시, 광역시, 도, 시도에 걸쳐갖고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시도에 걸쳐갖고 지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자, 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게 26, 29 그냥 두 번이나 정답. 그래서 시, 도에 걸칠 때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 그럼 요거죠. 자,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묶어갖고 노란색으로 광역계획권 지정해요. 이건 어디에 걸쳐요?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시도에 걸치는 거죠. 이때는 특별시하고 도지사 위에 국토부 장관.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 도에 관할 구역일 때는 도지사.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딱 두 명이요. 도지사 아니면 국토부 장관. 자, 도지사, 국토부 장관 이 두 사람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도에서는 도지사,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 자, 여자들이 광역계획권 지정하고요.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는 의견 듣고 심의 거쳐갖고 지정합니다. 그래서 의심지정이라고 그래요. 의심지정. 그래서 의견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갖고 지정하죠. 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시장원수 의견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 국토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니까 심의 거친다 그러면 항상 공식이에요. 중앙자 꼭 붙여줘야 돼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갖고 광역계획권 지정. 이에 반해서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회장, 즉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원수 의견 듣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갖고 정합니다. 그래서 도지사든 국토부 장관이든 의심지정, 의견 듣고 심의 거쳐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딱 요 두 명이니까 지정권자가 아닌 사람들, 관계 중앙행정기관회장, 장관이라든지 시도지사나 시장원수는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에게 광역계획권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죠. 지정권자가 아닌 자들은 지정권자한테 광역계획권 지정해주세요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행정청이 행정청한테 요구할 때는 요청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요청. 그래서 요청을 받아갖고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했으면 통보. 여기서 통보는 알려주는 건데 의미는 명령입니다. 자, 광역계획권 지정했으니까 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들 하세요.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그럼 명령을 받아갖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그럼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자, 이거 바로 찾으려고 그러면 헷갈려요. 또 원칙과 예외 갖고 수립권자가 또 많이 나오니까 수립권자를 한 방에 찾으려고 그러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항상 지정권자하고 수립권자의 관계 거기서 찾아내야 돼요. 그럼 광역계획권 지정에서 명령해갖고 수립하니까 누가 높은 사람이냐? 지정권자, 상급 행정청, 수립권자는 하급 행정청, 상, 하, 위계질서로 그냥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도에서 도지사가 지정해서 명령했어요. 그럼 수립은 도지사 밑에 시장 또는 군수, 시장이나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시장, 군수 공동 수립합니다. 그럼 여기서요. 성남시, 용인시 묶어갖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했죠. 여기에 대한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겠어요? 성남시하고 용인시장. 시장 둘이서 두 도시의 기능을 어떻게 분담할지 공동 수립하는 거죠. 여기는 군수는 없죠. 군은 해당 사항 없으니까 군수는 아니고 성남시장, 용인시장, 시장 둘이서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합니다. 자, 이에 반해서 시도에 걸쳐갖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 그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서 명령했으면은 수립은 국토부 장관보다 밑에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 국토부 장관이 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묶어갖고 광역계획권 지정했어요.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해야 돼요? 특별시하고 성남시장 그러면 안 돼요. 특별시하고 같은 급은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특별시장하고 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요. 이때 시도지사는 성남시장, 이해 당사자인 성남시장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의견. 그래서 수립은
특별시장하고 도지사,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광역계획권의 지정 모습이 두 개니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도 원칙 이렇게 2명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는 도지사가 지정, 시장군수가 수립, 다시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 그 다음에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 시도지사가 수립, 다시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이게 딱 원칙적인 체계. 그래서 도에서는 도지사 지정, 시장군수가 수립,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다.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 시도지사가 수립,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는다. 이 원칙부터 딱 잡혀야 예외를 우리가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예외. 자, 이 계획권이라는 걸 지정해 줬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계획은 3년 내 수립하는 거죠. 3년. 3년 내 이 사람들이 수립해야 되는데 3년이 지날 때까지 수립을 안 합니다. 그러면 다음날 광역계획권 지정은 해제가 된다. 자, 광역계획권은 대표적으로 해제나 실효 사유가 아닙니다. 얘는 해제되고 실효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3년 내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수립을 안 하면 그냥 지정한 사람, 시장군수가 수립 안 하면 도지사가, 시도지사가 수립 안 하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예외적으로 직접 수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년 내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수립 안 했을 때, 그리고 이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가 2개가 나오는 거죠. 3년 내 시장군수가 수립해서 승인 신청 안 하면 도지사 수립, 또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요청했을 때, 시장군수가 우리끼리 안 되니까 그냥 해주세요. 협의해서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년 내 시장군수가 수립 안 했거나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요청하면 그냥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가 있고요. 자,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경우도 2가지가 있죠. 3년 내 시도지사가 수립 안 했을 때, 그리고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이런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외요. 도지사하고 국토부 장관, 이 지정권자가 직접 수립하는 경우가 각각 2개씩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들어와서, 자, 시장군수가 같이 해주세요. 요청하면은 시장군수하고 도지사가 그냥 같이 다 수립할 수도 있어요. 시장군수하고 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도 있고요. 또 시도지사가 같이 해주세요 요청하면은 시도지사하고 국토부 장관이 그냥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군수는 도지사하고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하고 공동 수립도 가능합니다. 즉 원칙적 수립권자와 지정권자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절대 시장군수가 국토부 장관하고 공동으로 수립하고 이런 건 없어요. 먼저 시장군수는 도지사,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 그리고 시장군수나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데 협의가 잘 안 돼. 협의가 잘 안 되더라. 당연히 협의가 안 돼요. 왜요? 혐오시설 같은 거 있죠. 혐오시설, 님비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유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도지사, 예를 들어 갖고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데 협의가 안 돼. 그러면 국토부 장관한테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어요. 조정 신청이라는 것을 또 할 수가 있죠. 우리끼리 잘 안 되니까 조정해 주세요.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조정 신청을 받은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조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이 조정 신청이라는 게 종류가 2개가 있습니다. 단독 신청이 있고 공동 신청이 있어요. 그럼 단독 신청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일방적으로 신청했다. 그죠? 시도지사 중에서 일방이 그냥 조정해달라고 신청.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재협의 권고라는 걸 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협의해보세요. 권고할 수가 있고, 그 협의가 안 되면 그때 가서 국토부 장관이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정 신청하는데 단독으로 신청했을 때는 바로 조정해 주는 게 아니고 재협의 권고라는 걸 하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조정을 해줍니다. 근데 공동으로 조정 신청했을 때는 재협의 권고한다 이게 없어요. 단독 신청일 때 재협의 권고라는 걸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시장군수는 공동 수립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한테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 신청이라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수립권자에서 아주 복잡해요. 그러니까 원칙부터 잡아야 예외를 우리가 따져볼 수 있어요. 자, 도에서는 도지사가 지정, 시장군수가 수립, 도지사한테 승인. 이게 원칙. 그런데
3년 내 시장운수가 수립 안 하거나 또는 시장운수가 협의해서 요청하면 도지사가 그냥 단독 수립할 수도 있다. 또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의 지정, 시도지사가 수립,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그런데 3년 내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 안일 때 또는 국토부 장관이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직접 수립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예외적인 거, 그리고 원칙적 수립권자와 지정권자가 공동 수립도 가능.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공동 수립에 협의가 안 될 때는 지정권자에게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다. 자, 이제 수립권자 관련해서 우리가 싹 정리해봤고요. 그럼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데요. 기준, 수립의 기준은 항상 누가 정해주게 돼요? 수립의 기준은 국토부 장관. 그래서 우리 계획마다 수립권자, 이방권자는 다 달라도 기준은 무조건 누가 정해준다? 국토부 장관. 제일 높은 사람. 국토부 장관이 딱 기준을 정해주면 그 기준에 맞게 수립권자가 수립을 하는 거죠. 그럼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수립 기준 국토부 장관이 정해주는데요. 광역도시계획은 포괄적, 계략적 수립이 원칙. 포괄적, 계략적 수립은 대강의 사항을 정해서 수립한다. 그 얘기죠. 대강의 사항. 이게 장기 발전 방향 지시하는 계획을 너무 구체적으로 수립해버리면 사회 여건이 조금만 변화가 돼도 대응해 나갈 수가 없죠.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장기 발전 방향 지시하는 계획은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포괄적, 계략적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이 광역도시계획은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수립할 수도 있어요. 광역설, 뭐 도로나 전철 같은 특정 부문에 대해서 수립할 때만큼은 하위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하위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줄 수 있게끔 좀 구체적으로 수립해라. 예외가 있겠는데 원칙은 포괄적, 계략적으로 수립합니다. 이런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주죠. 그럼 이제 기준에 맞게 이제 수립권자가 수립합니다. 수립할 때 절차.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절차가 뭐 일반 절차죠. 일단 수립권자, 원칙. 저 수립하려면 뭐 알아야 되니까 조사부터 해야죠. 광역계획권의 인구가 얼마고 경제 수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갖고 필수적으로 조사해야 됩니다. 의무예요, 의무. 조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필수적으로 반드시 조사하고요. 기초조사 요거 생략할 수 있다. 생략도 일체 없어요. 그래서 장기 발전 방향 지시하는 계획들은 절차 생략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립니다. 무조건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사부터 하고요. 그리고 조사한 내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그거를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한다 그래요.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딱 만들어 놓는다. 즉 매번 계획 수립할 때마다 조사하고 그러면 번거로우니까 기초조사한 내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그거를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한다라고 하고요. 이 기초조사 정보체계라는 것을 만들었으면 한 번 만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5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해서 다시 반영합니다. 그래서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그리고 5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해서 반영, 즉 5년마다 검토한다. 그 얘기죠. 자, 이것도 다 작년에 신설된 거니까 한번 쭉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의견 들어야 돼요. 각계각층의 의견 듣는데 먼저 주민의 의견부터 챙겨 들어야죠. 우리 지방자치사회에서는 누구의 의사가 절대적이다? 주민들의 의사가 절대적. 그래서 정책을 수립할 때부터 주민의 의견 싹 들어야 돼요. 이때 주민의 의견 청취 방법.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했어요. 우리 주민한테 효과 있다 없다? 없다. 비구속적 계획. 우리한테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이 비구속적 계획은 주민의 의견 청취가 공청회입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한 방에 싹 듣는 거죠. 우리 공청회라는 게 뭐예요? 공청회, 토론회라고 그러죠. 토론회, 뭐 TV 토론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국회의원, 교수, 전문가들 잘난 척하면서 얘기하죠. 끝날 때쯤 되면은 주민들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손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 딱 들었는데 안 시켜줘요. 그럼 뻘쭘. 막상 시켜주면은 더 얼굴도 새빨개지면서 얘기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청회는 손 들고 얘기하는 간접적 의견 청취입니다. 이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간접적으로 들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한 방에 싹 듣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대표 지방의 의견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지방의회는 수립권자 관할 지방의회입니다. 시장원수가 수립할 때는 시, 군, 의회 의견 듣고요. 시도지사가 수립할 때는 시도의회 의견 듣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리권자 앞대가리 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원수는 시군회, 시도지사는 시도의회 의견 두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수립할 때는 시장원수 의견까지 다 들어야 돼요. 여기서 특별시장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할 때 성남시장의 의견 들어라. 그래서 시도지사는 시장원수 의견까지. 근데 시장원수는 자기가 자기 의견 들을 이유는 없죠. 그래서 시장원수가 수립할 때는 그냥 시군의회 의견만 들으면 끝나요. 시도지사가 수립할 때 시도의회 의견도 듣고 시장원수 의견까지 싹 다 듣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 의견 싹 다 들어갔고 조사하고 의견 드는 거 고려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끝 아니죠. 기준에 맞게 잘 수립했는지 다시 상급행정처한테 와서 승인받아야 돼요. 승인. 그래서 하급행정청이 상급행정처한테 사인받는 거 그거를 우리가 승인받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수립권자보다 상급행정청이 승인권자예요. 그럼 시장원수가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한테 와서 승인.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자는 도지사 또는 국토부 장관.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도지사하고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곧 승인권자가 됩니다. 지정권자한테 가서 승인받는다. 당연한 논리죠. 도에서 도지사가 지정해서 명령했으니까 시장원수가 수립해서 그 명령한 도지사한테 가서 잘 수립했는지 사인받아라. 시도에 걸칠 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서 명령했으니까 시도지사가 수립해서 그 명령한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잘 수립했는지 사인받아라. 그래서 지정권자가 승인권자입니다. 지정권자가 이꼴 승인권자. 그래서 우리 광역도시계획에서만 권한자가 지정권자, 수립권자, 승인권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를 다 외우려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그냥 탁탁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 공법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암기하려고 그러면 끝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다 암기해요? 철저한 이해 과목. 이해만 되면은 암기할 게 확 줄어듭니다. 그럼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누구만 외워주면 되냐? 지정권자 이 2명. 도지사하고 국토부 장관. 이 2명만 딱 외워주면 지정권자보다 하급행정청이 수립. 다시 지정권자한테 승인. 이게 원칙적 체계니까 다 지정권자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정권자만 딱 정리해 주시면 다른 것들은 다 이해만 하면 따져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해 과목이지 암기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어요. 그러면 이 지정권자가 승인권자다 그랬으니까 우리 지정권자,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수립했을 때는 자기가 자기한테 가서 승인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수립했을 때는 승인 자체가 없어요. 자, 이거를 도지사가 수립했을 때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는다. 틀립니다. 먼저 도에서는 도지사가 지정했으니까 시장원수가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와서 승인받는데 도지사가 직접 수립했을 때는 승인 자체가 없다. 딱 개념부터 이해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원칙적인 수립권자 이 사람들이 수립했을 때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는 거죠. 그러면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장하고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갖고 승인 사인해 줍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자일 때는 항상 중앙자 붙여야 돼요. 국토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에 장하고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지사는 지방하고 협의 심의하는데 지방자는 뭐 굳이 안 붙여도 관계없어요. 국토부 장관은 반드시 중앙자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협의하고 심의 거쳐갖고 승인. 잘 수립했다 사인 딱 해준 거예요. 승인권자는 승인했으면 다시 승인한 것을 수립권자한테 송부합니다. 송부받은 수립권자가 우리한테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수립했습니다. 공고하고 열람. 광역도시계획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공람시켜주는데요. 자, 절대 승인권자가 승인하고 직접 우리한테 공고 열람시킨다. 틀려요. 이게 작년 정답이에요. 국토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했을 때는 직접 공고 열람시켜준다. 땡. 국토부 장관은 누구한테 송부?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서 시도지사가 공고 열람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승인권자는 승인만 하면 끝이에요. 다시 송부해서 항상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는 누가 하는 거냐?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합니다. 그래서 수립권자 공고 열람. 자, 이게 광역도시계획 수립해하고 승인받는 절차인데요. 자, 이거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됐든 도시군 관리계획이 됐든 다 똑같은 절차. 용어만 조금씩 다르게 쓰는 거고요. 절차 자체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절차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쓸데없이 기, 공, 의, 수, 협심, 승공 이딴 식으로 애우고 그럴 필요 절대 없어요. 그냥 수립해갖고 승인받는다. 이 정도만 절차는 파악하시면 돼요. 수립해갖고 승인받는다. 그리고 논점을 물어봐요. 논점. 조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해야 된다. 기초조사 했으면 정보체계를 구축해서 5년마다 확인합니다. 5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해라. 이런 논점을 물어보는 거죠. 또 주민의 의견 청취는 뭘 통해서요? 공청회.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들어야 되고요. 공청회 내일 불쑥 개최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공청회 개최할 때는 목적, 일시, 장소 이런 것들을 적어도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서 우리한테 다 알려줘야 돼요. 14일 전까지 공고해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나 시장운수는 수리권자한테 의견 제시할 게 있으면 30일 내 의견 제시해줘야 돼요. 30일. 협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도 승인권자에게 30일 내 의견 제시합니다. 그리고 송부받은 수리권자가 우리한테 공고하고 열람 기간도 30일 이상. 비구속적 계획은 30일 이상만 열람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계획 쪽에서 숫자 나오면 다 30일. 공청회만 14일입니다. 공청회만 14일. 나머지는 3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광역도시계획 수립해갖고 승인받는 절차 오늘 싹 봤고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인데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이러면 틀려요. 얘는 타당성 검토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어요. 왜요? 광역도시계획이 상위계획인데 이 광역도시계획을 바꿔버리면 밑에 계획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쪼르르 다 바꿔야죠. 계획이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은 별도로 타당성 검토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게 또 특징이 되죠. 자, 여기까지 광역도시계획들 쫙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출문제집 8페이지. 자, 광역도시계획 문제. 자, 1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1번에 광역도시계획 안에서 틀린 것은, 자, 이게 이제 29회 때 기출문제인데요. 자, 1번 한번 볼까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관이에요, 장관. 각 부의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 이 지정권자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아니면 지정권자한테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요청.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지금 볼까요? 틀린 거. 자,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 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다. 이때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땡. 지정권자 물은 거죠. 시도에 걸칠 때는 누가 지정해요?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 그러면 수립은 시도지사가 공동수립. 그래서 지정권자하고 원칙적인 수립권자 그냥 바꿔갖고 물은 거죠. 이거 헷갈려요. 그래서 항상 누구부터 정리해야 된다. 지정권자. 지정권자를 확실하게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 시도지사 수립. 다시 국토부 장관의 승인. 4번이 정답. 그 다음 5번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운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는 미리 공청회로 갖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들어야 돼요. 주민 또는 이러면 틀려요. 주민 또는이 아니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 한 방에 싹 듣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자, 광역도시계획 안에서 틀린 것은, 자, 이거는 28회 때 기출 문제인데요. 자, 1번에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운수 의견 듣고,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의심지정, 의견 듣고 심의 거쳐갖고 지정한다. 의심지정.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중앙자, 이거 붙여줘야 돼요. 지방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의심지정.
그 다음 2번 좀 볼까요? 시도지사나 시장운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 시군, 의회와 시장운수 의견 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자체 의견 싹 듣죠. 자, 시도지사는 시도의회와 시장운수 의견 듣고요. 시장운수는 시군의회 의견을 듣는 거죠. 그래서 수립권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디 의견 듣는지 구분 또 해두셔야 돼요. 그럼 3번에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없다? 아니 이게 사람이 매정하고 그러면 안 되죠. 시도지사가 같이 해주세요 요청하면은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도 가능하죠. 그래서 저 시도지사하고 국토부 장관이 공동 수립할 수 있고 시장군수하고 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정권자하고 원칙적인 수립권자 공동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그 다음 3번 한번 볼까요? 광역도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얘는 30일에 작년 문제네요. 자, 1번 지금 보면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갖고 요청하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있죠. 3년 내 시장원수가 승인 신청 안 할 때, 또 시장원수가 협의해서 요청했을 때, 이때는 도지사 단독 수립할 수 있고, 도지사가 수립했을 때는 승인이 있다 없다? 승인 자체가 없다. 그래서 도지사가 수립했을 때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는다. 그럼 틀려요. 승인 자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 2번에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은 항상 국토부 장관이 정해준다. 맞죠? 그래서 항상 계획의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줍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은 포괄적, 계략적으로 수립한다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이게 원칙. 광역계획권 단위로 공청회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죠. 그런데 필요하면 광역계획권을 여러 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개최할 수도 있다. 맞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 수도권의 광역도시계획은 넓죠.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그래서 그냥 한 방에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우니까 여러 개 권역으로 나눠갖고 수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광역 공청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럼 4번. 자, 국토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 수립했을 때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땡. 그래서 자, 우리 시도에 걸칠 때는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서 통보. 그럼 누가 수립해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시도지사 공동으로 수립해서 다시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승인. 그럼 국토부 장관이 승인했거나 수립했을 때는 직접 우리한테 공고 열람시켜주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다시 원칙적인 수립권자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서 우리한테 공고 열람 보여주는 것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했든 승인을 했든 다시 시도지사에게 송부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공고하고 일반에게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 그 다음 5번 좀 볼까요?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해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시도지사와 공동 수립에 협의가 안 되면 지정권자 국토부 장관한테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요. 지문에서 보듯이 공동으로 조정 신청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조정 신청할 수도 있는데 단독 조정 신청일 때는 바로 조정해 주는 게 아니고 재협의 권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세요. 재협의 권고부터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조정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단독 조정 신청일 때만 재협의 권고라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광역도시계획 안에서 옳은 것은, 자, 옳은 거니까 다 볼까요? 1번.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자,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의심 지정, 의견 듣고 심의 거쳐갖고 지정하는데 국토부 장관은
지방 그러면 안 되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도지사가 시장운수의 요청으로 시장운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즉 시장운수와 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도에서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죠. 도에서는 도지사가 지정. 그러면 수립은 누가 해야 돼요? 시장군수 공동수립.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서 다시 도지사한테 와서 승인. 근데 시장군수가 같이 해주세요. 요청하면 시장군수하고 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도 있죠. 그러면 도지사가 수립했을 때는 자기가 자기한테 와서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래서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을 하든 시장군수하고 공동으로 수립하든 도지사가 수립했을 때는 승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 이딴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도지사가 단독 수립하든 공동 수립하든 그냥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가 있다. 맞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 그 다음 3번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부 장관에게 광역계획권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지정권자가 아닌 자들은 지정권자 국토부 장관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해주세요. 변경해주세요. 얼마든지 요청할 수가 있죠. 4번에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아니고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와서 승인받습니다. 5번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2개 이상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고 관할구역의 일부만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있어요. 그래서 2개 이상의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구역의 전부든 일부든 다 포함해서 지정할 수 있죠. 우리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전부를 포함할 수도 있고 일부, 강남구, 서초구 일부만 포함해갖고 지정할 수도 있다.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안에서 틀린 것은 자 1번에 동일한 지역에 수립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즉 뭐가 상위계획이라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보다 상위계획이니까 광역도시계획이 우선.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고요. 부합하지 않았고 내용이 달라졌을 때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합니다. 근데 이번에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자, 광역계획권이라고 광역시장 라임을 맞춰갖고 물어봤는데요. 광역시장은 지정권자 안 되죠. 우리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딱 2명.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 도에서는 도지사. 딱 이 2명만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 광역시장은 절대 지정할 수가 없어요. 3번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요청하면 단독 수립할 수 있다. 맞죠? 4번, 5번 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광역도시계획 문제도 싹 풀어봤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